안녕하십니까. 3월 31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내릴 거고, 그렇죠. 그리고 20%의 관세가 지금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이렇게 뜨고 있죠. 25%의 관세에 대한 언급을 계속했었고, 그리고 더티 15 같은 경우는 15%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이번 20% 관세에 대한 예측을 오늘 우리 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미증 시가 주말 사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가 금요일 날 미리 또 선제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선제적 하락일지 아니면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먼저 떨어진 부분은 일단 트럼프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공매도 이번 주로 시작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경계감이죠.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분들은 사실 미리 던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비중을 줄이거나 사실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찜찜한 거는 그거죠. 지난주 이제 뉴욕 시장에 마감될 때 가장 큰 하락 이슈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리스크가 다시 좀 부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화가 오늘 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떨어지더라도 오후에는 다시 반동하는 뭐 이런 식의 또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재개되는 부분이 일단 오늘은 가장 큰 초점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오전장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오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단초를 좀 오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3월 마지막 네. 거래일이고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까요? 마켓나우 1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첫 번째 모닝 체크 사항은 역시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불법 공매도 적출 프로세스. 표현이 세네요. 적출. 예, 심플합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표가 있는데 뭐 복잡하게 좀 그려져 있긴 한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를 비롯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 시스템 NSDS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불법 공매도를 이제 감시를 하고요. 기업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공매도를 하는 이 금융회사들 스스로 자체적인 이 적발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내가 대차한 그 종목의 그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혹시 하다 보면 110주나 120주 그러니까 내가 빌린 그 주식 수 이상으로 공매도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자체 시스템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감독 당국이라든가 이쪽에서 내다보는 전망은 99%까지 불법 공매도, 소위 말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100%가 안 되냐? 시스템이라는 게 100%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다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감독 당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대로 될 거냐 이 부분은 일단 돌려보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이 부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기울어진 운동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구조적인, 보다 근본적인 그런 어떤 대비는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매도라는 이 글로벌하게 다 운영이 되는 특히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투자 어떤 거래 방식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재개됨으로써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이제 롱숏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좀 확대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이제 대차 정고 또 신용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 조심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좀 들으셨을 테니까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종목 또는 보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오늘은 적어도 당분간은 이 대차 정고나 신용 거래 요 비율을 한번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된다. 요 부분 하나만큼 좀 명백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사항 가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참 이건 계륵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회사의 자금 조달의 루트로서 유상증자는 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유상증자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을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물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주가가 희석이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은 유상증자가 하고 났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성장성을 담보해내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라는 게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자, 올 들어 71개사가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습니다. 7.2조나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 6천억 원, 삼성 SDI도 2조 원이 이런 유상증자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에코 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근 4천억 가까이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들이 여기에 이제 큰 종목들이 많은 거는 유상증자 규모가 큰 데들이 많은 거는 역시 이제 그만큼 업황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말라가니까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상증자를 한 기업들이 주가가 좋지를 않죠. 보죠. 예를 들어 부광약품 같은 경우 한 1,000억 가까이 하는데 13% 하락했고 실리콘2 같은 경우 23%, 에코프로머티 4%, 삼성 SDI는 오히려 올랐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 정도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 주가가 좀 4%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삼성 SDI는 오히려 올랐고요. 이 두 회사, 삼성 SDI는 물론 그 투자자들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유상증자이긴 합니다만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이 PF 즉 사모펀드들한테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도 질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신규 투자 이런 걸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반 주주한테는 물량이 배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도 부담이 없죠. 그리고 이건 어차피 누군가가 다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주주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신규 투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좀 동반 반등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거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가슴이 덜컥게 흔들리더라도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어떤 유상증자인지 또 유상증자를 한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다면 오히려 또 좋은 매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내리막탄 주요 전력 인프라주 해서 LS 일렉트릭과 HT 현대 일렉트릭 두 회사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계속 지난주까지죠. 빅테크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사가 충격이 컸습니다만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둔화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전력 설비주들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죠. 한 달 새 25%나 떨어졌고요. HD현대 일렉트릭도 6%가 넘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AI 투자가 급격하게 둔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신문의 이 전력 설비들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조정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그 대차 관련된 이런 잔고 비율도 보더라도 전력주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 비율이 확 늘어난 종목들 중에 이 전력 설비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보더라도 이제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석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펀더멘털은 멀쩡한데 주가가 과도하게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력 설비주들 한번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수치들 특히 1분기 실적 같은 거 잘 챙겨 보시면서 한번 다시 보시는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폭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그 가운데 나스닥이 3% 가까이 하락폭을 키웠었고요. S&P 500 지수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도 일제히 표현이 됐었죠. 대부분 2에서 3%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는 반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금
금값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고요. 3,01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물가지표도 함께 공개가 됐었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PCE였는데요. 일단 2월의 PCE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2.5%로 전망치 그리고 이전치 대비해서도 모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연준이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근원 PCE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와 이전치가 모두 2.7%대 공개된 수치는 0.1% 추가적으로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다만 반대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하락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다시 한번 리세션을 포함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크게 드리워졌습니다. 3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에는 64점 정도였는데 지금 57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의 전망치와 이전치를 모두 크게 밑도는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것 또한 굉장히 증시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쏟아놓았던 발언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라던가 또 국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놨던 것 중에 만약 러시아가 바로 종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러시아산 원유에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일에 진행되는 상호 관세와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진행하겠다, 더 이상 지연은 없다라는 말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품목별로의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제약이라던가 혹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증시에는 상당한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금요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안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그러한 부담감을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영을 해줄지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되는 만큼 수급 측면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이 어떤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지 프리마켓 상황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함께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가 1.8%의 하락을 보이면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실리고 있고요. 59,1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크래프톤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대 지수 하락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거래대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르는 종목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쪽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만 5%대 상승을 보이면서 가장 강한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해외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죠. 지난 한 주 동안도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홀로 5%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위 10개 안에서 나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만 빨간불을 켜내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프리마켓에서 관련주들이 일단은 하락세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고요. 확실한 호재가 있는 종목만 현재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료가 없거나 이슈가 없는 종목들 오늘도 관세를 앞두고 크게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은 커질 수가 있겠는데요. 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지 일단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 예시 종목 4종목과 빅샷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공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크래프톤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은 그래도 견고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이슈 때문일까요? 네. 공개해 주시죠. 이슈 보기 전에 네. 크래프톤이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서부터. 네. 근데 상장가보다도 아직은 한참 아래거든요. 네. 그래서 IPO 할 때 일단은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아직도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물론 상장할 때 대부분 좀 고평가로 상장을 하긴 하지만 좀 상장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모든 주주분들이 좀 약간 시장이 안 좋은데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이 공개가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조이는 어떤 게임이에요? 우리 그 앵커께서 혹시 GTA라는 게임 아세요? 아니요. GTA라는 네. 게임 모르시는구나. 공존의 히트를 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막 뭐 범죄도 저지르고 막 이제 네. 내가 진짜 실생활 있는 것 같은 게임이거든요. 아. 근데 그거의 순한맛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AI를 통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한편에 좀 약간 그 영화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인생을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해외 어떤 그 컬럼 같은 걸 많이 좀 읽어봤는데 아쉬운 점이 좀 몇 개 있더라고 해외 유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네. 지금 이제 이게 스팀에서 이제 1위를 기록했다, 얼리 억세스지만 1위를 기록했다고 나오는데 스팀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게임을 접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하는 그 스팀 덱이라는 휴대용 게임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플레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외 유저들은 일단 AI가 아직은 좀 어색하다. 그리고 가장 이런 게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PC에서 어떤 사양이 돌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고사양을 PC에 고사양을 요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약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펍지 그다음 보통 배그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원 IP 하나로 이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인조이로 인해서 좀 약간 그 IP가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또 올해 들어서 크래프톤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우선 주가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적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러프하게 좀 상승했다가 저희가 아마 이때쯤에 한번 네, 빅샷 맞습니다.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최근에 좀 약간 급락 후에 한 번은 이제 올라오는 느낌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음봉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신호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게 좀 나름대로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래프톤 체결 강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음봉, 이제 시초가에서 좀 떨어지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 102, 그다음에 101 이제 동시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한 달, 3달 체결 강도는 계속 100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사실 네. 큰 어떤 걱정보다도 이게 유지가 되는 것만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러프하게 좀 반등을 주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해도 되는 체결 강도인데 한 번에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그리고 석 달 체결 강도 지금 꾸준하게 100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지금 다시금 100을 5일 체결 강도 그리고 당일 체결 강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견고한 상승세도 좀 기대가 되고요. 우선 전거래일 날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6%가량의 시세가 나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예시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개별주들을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한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KT 계열사죠. 일단은 뭐 금융 결제 보안과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좀 그 모범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결 강도 예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1,000억 현금을 갖고 있는데 840억에 판다는 KT, 물음표, 일단 퀘스천 마크가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00% 지분을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840억이 그래도 840억에 판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왜 이렇게 싸게 파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금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유동자산 중에 750억.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유동부채하면 1년 안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을 유동부채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60억의 은행 예금도 있고 하여튼 1,000억 원대의 현금이 있는데 840원에 판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일정 부분을 파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는 안 판다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안 판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또 판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니텍도 새로운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체결 강도와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주가 위치가 네. 가장 네. 좀 모범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네. 계속 연속으로 올라가면 사실 굉장히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계속 양봉 흐름을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조정을 주는 어떤 모양새가 가격 조정은 거의 없고 음봉으로 길게 빠졌을 때도 바로 밑꼬리 달고 이제 올려버리는 그런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밑꼬리 다 달려 있고 가격 조정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니텍은 저희가 체결 강도를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그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체결 강도가 일단은 지금 60일, 3달 체결 강도는 한 3주 이상 100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는 거의 한 달 정도, 그다음에 그러네요. 50일도 들어갔고 여기 이제 그 당일 체결 강도를 보면 상당히 체결 강도들이 양호한 흐름들을 좀 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조정을 아까 차트에서 잠깐 봤던 이런 이제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도 체결 강도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체결 강도를 믿고 홀딩하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까지 기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4%, 5%가량 빠지는 그런 주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111%의 5일 체결 네. 강도를 유지해주고 있는 걸 보면요. 어쨌든 체결 강도를 통해서 이게 지금 매도할 자리인지 뭐 이런 걸 또 확인을 해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도 체결 강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시 종목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니텍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율호요. 네, 저희 쪽에서 이제 빅샷 종목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이 종목이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네.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체결 강도를 지금 20년째 보는 사람인데 이런 체결 강도 사실 몇 번 못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특이한 체결 강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재료 자체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사님께서 선정하신 뭐 이슈 그 가운데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지분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과거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네. 니켈 광선 관련된 부분은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유로 최대 주주가 이제 KCB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여기 지분율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EM 플러스였다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죠. 근데 이 KCB라는 쪽이 시장에서 노출이 안 된 쪽이에요. 도대체 뭐를 하는 기업이고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네. 시장에서 거의 지금 오픈이 안 된 기업이라 그것 때문에 시장에 좀 궁금증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특별한 재료 없이 올라가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료가 나오고 올라가면은 사실 그 재료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폭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노출된 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율호 차트를 한번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2월 14일쯤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거의 30% 이상의 상승률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동그라미 친 데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동그라미 친 부분 일단 조정도 나름대로 좀 세게 나온 날이 있거든요. 근데 네.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단은 거의 시초가
비슷하게 보합권까지 올려놓는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 우리 앵커님도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다 무슨 이렇게 그 피아노 건반처럼 이렇게 그 밑꼬리가 네. 다 달려 있잖아요. 네. 이게 체결 강도가 좋으면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아. 저가주긴 하지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네.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좀 유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2월 14일 날 1,400원대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와 지금 안 풀리고 계속 100 유지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60일 체결 강도 계속 100 이상을 네. 유지를 해주고 있고 한 달 체결 강도,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도 이 세 개의 중장기 체결 강도 모두 100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당일 체결 강도도 실질적으로 조정을 받는 날도 100을 여기가 이제 그 조정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차트상으로 이 부분인데 네. 그날 우리 당일 체결 강도 한번 봐볼까요? 200%가 넘네요. 당일 체결 강도 네. 조정을 받는데도 다 100이 넘어요. 네. 거의 300에 육박하는. 이 와. 부분은 저도 거의 몇 번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100단위가 넘는 거래량인데 네. 이런 체결 강도가 조정 구간에서 나왔다. 아 이거는 상당히 좀 약간 분석 대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유로가 지금 27일 같은 경우에는 체결량이 급격하게 또 증가하는 네. 모습 나타나면서 당일 체결 강도가 340이 넘어서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은 재료가 뚜렷하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체결 강도가 계속해서 중장기 체결 강도까지 100을 꽉 채워주면서 주가 역시나 조금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네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솔 인트큐브 뭐 어떤 종목이지? 물론 뭐 한솔 그룹이라고 해서 네. 뭐 탄탄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성은 없고 좀 굉장히 저가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면은 네. 뭐 텔레마케터 우리가 보통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 전화로 네. 이제 여러 가지를 해주는 그런 TM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솔 인티큐브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 네,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네,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솔 인티큐브 70억 규모 신한 금융 플러스 TM 센터 통합 사업 계약을 했다. 요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요거 바로 밑에 거예요. 지금 이제 공매도 때문에 오늘서부터 이제 재개가 되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저가주들은 내년서부터 이 상패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쪽에 보시면은 이제 26년도서부터 시가총액이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뭐 시가총액 50억, 200억, 300억 기업들은 다 상패가 예정돼 있는 수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저가주들이 상당히 좀 약간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나 매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제 상패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제 어떤 저가주들의 퍼포먼스를 바라고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이런 부분도 참고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 지금 어쨌든 상장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주가 추이가 나올까요? 네. 와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출발 스타트가 제가 봤을 땐 1,000원 극초반인데 네. 지금 1,600원이 넘었으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구간에서 60% 정도의 와. 수익률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차트상으로 좀 약간 이런 구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든 아니든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 느낌을 주는 그런 차트거든요. 위에서 너무 많이 밀렸죠. 뭐 요날도 마찬가지고 일단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이제 밑꼬리를 달지 않고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때 누군가가 일단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은 누군가 계속 더 받고 있다, 던지면 받았다 이런 식으로 뭐 분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윗꼬리가 달린 날에는 또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을지 되게 궁금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지난주 금요일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많이 네. 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한 달, 세 달 체결 강도는 계속 100이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는 들어간 지 2주 정도 중간에 한 번 살짝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초저가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체결 강도를 봤을 때 이 흐름이 이제 이해가 가는 그런 체결 강도를 일단 차트와 같이 보신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체결 강도 보게 되면 17일 그리고 14일 날 네. 특히나 이
0.26% 조정받는 날 당일 체결 강도도 100 넘었었고 네. 그리고 윗골이 길게 단 날 뭐 당일 체결 강도는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5일 체결 강도가 그래도 유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당일 체결 강도 100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이 5일이나 뭐 중장기가 풀리지 않기 전까지는 가져와도 될까요? 저는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마감하는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제가 네. 봤을 땐 이런 거래량들은 이제 팔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래량이고 아. 고가권에서 그 나온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하기 전에 고가권에서 나오는 주가 흐름은 주가 흐름보다 거래량에서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아직은 주가의 고점과 같은 어떤 그 신호가 안 거래량 나왔나요? 변화는 네.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까지 해서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저희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빅샷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리안리 들고 네. 오셨군요. 네. 보험사의 보험사죠. 보험사의 보험사. 네. 네, 보험사의 보험사요. 네. 네. 그럼 코리안리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네. 재보험 관련된 사업을 네. 영위하고 있고요. 자, 코리안리가 네. 시장에서 LA 그 산불 났을 때 좀 네. 약간 부정적인 그 분석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보험사들이 어떤 그런 그 예상치 못한 어떤 재해를 네. 위해서 이제 코리안리한테 다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코리안리가 그것과 관련돼서 올해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우려를 부식시키고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견조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는 대신증권이랑 코리안리가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대주주 지분이 좀 약간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아무래도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들이 미래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하려고 코리안리 다시 보험사 자체가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재보험이라고 보통 방금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당국이 이제 이 재보험을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안리 그러면요. 지금 주가의 위치는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길게 좀 봤어요. 길게 네. 봤는데 지금 작년 11월 달서부터 1년 추이인 거죠? 그렇죠. 네.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작년 11월 달서부터 이제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8,000원서부터 한 8,500원까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평가를 봤을 때 그리고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안 쳐졌어요. 그래서 차트도 이제 정배열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코리안리가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긴 했습니다만 코리안리가 그 영향을 제가 봤을 때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좀 약간 늘어나는 흐름, 그다음에 골든크로스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이 일단 코리안리가 빠질 정도로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8,500원 넘어서 전고점 충분히 넘는 흐름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길게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럼 체결 강도에서는 또 어떠한 유의미한 신호를 줬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체결 강도가 중장기 체결 강도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약간 풀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거래량이 이제 2배 이상 네. 늘어나면서 체결 강도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0.73%의 강보합인데 체결 강도 220이는 상당히 양호한 체결 강도고요. 5일 체결 강도도 129, 130에 육박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매수에 관련된 최소한의 미니멈 조건을 좀 충족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박스권을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코리안리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동서를 들고 오셨는데 네. 워낙 이 투자자분들께서 친숙하게 여기실 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동서의 네. 어떤 그 모멘텀을 좀 보려고 네. 이제 포털에다가 이제 동서라고 이렇게 치면은 동서 기업에 대한 건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좀
겹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 커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아. 많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를 좀 선정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커피, 명가, 동서식품 막을 자 없다. 강한 맥심. 이제 맥심은 이제 군대에서는 맥심이 2개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커피와 관련돼서 카누, 네. 네슬레도 이제 철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캡슐 커피가 굉장히 좀 약간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적 판매 1,00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가 홍보 지금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PPL도. 네. 저희 그 사무실에도 맥심 커피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1,000억 원 눈앞 그 동서의 매출치고 1,000억 원은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어떤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 앵커님 그 시장이 좀 어지럽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뭐 스타벅스나 이런 쪽은 또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불황에 가장 좀 위축되고 있는 게 비싼 커피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서에서 만드는 이런 캡슐 커피나 아니면 이 스틱 네. 커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더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동서식품에 대한 실적도 점점 더 그 커피 부분에 대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식품주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시장이 지금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 때 좀 방어주 성향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서도 사실 식품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못 받았는데 네. 차트 보면 굉장히 견조하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참고로 주봉입니다. 네. 참고로 주봉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이게 한 2년 이상 좀 떨어진 네, 지금 차트인데 2020년 8월 정도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은 작년에 이제 그 바닥을 좀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 11월 달쯤에 이제 굉장히 좀 상승률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정배열, 그 다음에 정배열 대비해서 짧은 역배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 차트만 봤을 때는 내가 좀 차트 좀 보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동서 주봉 차트를 보는데 안 산다라고 그러면 그 차트를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약간 주봉에서도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멘붕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차트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시장 상황상 상당히 시장에서 좀 약간 견조하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이제 동서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체결 강도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4개가 한꺼번에 100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뭐 60일 체결 강도는 여유를 좀 약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는 들어가는 일주일에 살짝 좀 넘었고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는 중간에 살짝 좀 이가 나가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들어갔고요. 당일 체결 강도도 일단은 180을 좀 넘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결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과 일주일 당일까지도 지금 100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오늘 박건우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빅샷 종목 2종목까지 공개해드렸으니까요. 시장 대응하시는 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하나증권의 게임 산업 리포트입니다. 먼저 지난해 중국이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의 언어 설정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월에는 이 스팀 내 중국어 사용자가 50.1%를 기록했습니다. 1, 2월 중국 사용자가 늘어나는 시기임에도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은 신화 50의 인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 게임 출시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내 유저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기존에는 이 모바일 게임이 중국, 또 이 콘솔 게임은 북미 시장이 강세를 나타냈다면 신규 콘솔 게임에 대한 이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 콘솔 게임 시장은 전년 대비 55.1%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PC와 콘솔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이러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 게임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이 신작 인조이로 이 스팀 내 중국 매출 1위를 달성한 크래프톤과 또 신작 출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프트업을 탑픽으로 제시했고요. 중소형주로는 이 피해 거짓으로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네오위즈를 제시했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증권에서 탑픽으로 내놓은 이 크래프톤, 대신증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다음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영업이익은 30% 증가하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문별로 살펴보자면 PC 매출은 전년 대비 39%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스팀 내 평균 트래픽이 약 7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부문에서는 이 전년 대비해서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1월부터 게임이 업데이트되는 데다 또 유저 지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신작 인조이에 대한 모멘텀 역시도 받아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난 3월 28일 이 체험판 버전인 얼리 액세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출시 전부터 스팀 내 위시리스트 1위를 기록한 데다 또 팔로워 25만 명을 돌파한 모습을 나타내고요. 출시 이후에도 실시간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체험판 버전이기 때문에 현재 150만 장만 판매해도 성공이라는 분석이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48만 원으로 유지했고 게임주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아이패밀리 SC입니다. 먼저 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 그리고 영업이익은 22%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1분기, 지난해 1분기에는 돈키호테 매출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연매출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번 분기 전년 대비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도 점차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데다 또 올해 1분기 바닥이라는 이 실적이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시장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시장별로 살펴보자면 이 국내 시장은 10%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이 동남아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실적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25%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신제품 효과와 더불어서 2분기 이후부터 해외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두 자릿수 대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3만 5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 테스입니다. 이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 선단 디램 공정에 대한 노출도와 또 낸드 전환에 따른 수혜, 또 실적 성장 모멘텀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의견인데요. 먼저 기존의 이 낸드 중심에서 또 이 디램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이 낸드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했다면 HBM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디램 매출 비중은 77%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미세화될수록 이 하드마스크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 디램 공정이 더 미세한 회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스텝 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테스의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추가적인 장비 적용 영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고객사의 다변화 역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만 해도 해외 신규 고객사양 매출이 14%까지 증가를 했는데 해외 고객사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마진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올해 해외 고객사 매출 비중은 15%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8,000원으로 신규 제시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21,700원 대비해서 현재 상승 여력 29%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소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소비 지출 지표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둘 다 좀 조정을 좀 받고 좀 전 예상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소비에 대한 부진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아직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투자회사들은 자동차 판매량이 5% 넘게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시장에 좀 하락이 좀 나타나줬고 이러한 흐름들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매도가 이제 전면 재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미국 선물 시장도 여전히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선별해 본다라면 현대건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현대건설 같은 경우 기관성 수급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SMR 원전 관련된 흐름들과 여전히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증권사의 목표 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소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49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신일섭위원, 권배랭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좀 전에 서영원 차장도 또 공매도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 오늘 저도 좀 몇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내 사실 공매도 얘기가 입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이 공매도라는 이 제도가 17개월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 특히 그것도 이제는 전 종목에 대해서 재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충분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에 또 뉴욕 시장도 많이 떨어졌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오늘 시장 초반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 대표님 오늘 탑3 어떻게 좀 잡으셨습니까? 네, 일단 시작은 떨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도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또 역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방금 마감된 넥스트레이드의 호가들 보다 보니까 대형주 쪽은 한 2%대 그리고 또 중형주급은 한 3%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역시나 시작은 좀 부진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일단 미국에 이어지고 있는 상호 관세 그리고 또 거기 이어지는 또 추가적인 경기에 대한 위축감들 이런 부분들이 불안 심리를 좀 가중시킨다라는 쪽들이고 또 미국은 특이하게 4월 달이 5월 달에 이제 세금 납부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비중을 줄이는 관점들이 좀 이어진다라는 쪽들도 약간 심리적으로는 또 부담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먼저 주가가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을 때 이제 상호관세 발표한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압박이 더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가 나타날 가능성도 한번 염두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먼저 하락한 주가 이후에 변화들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같이
더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전략, 그러자 불확실성을 해서 뒤를 좀 챙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비미국이라고 하는 나머지 중국과 유럽 쪽들의 흐름들이 지금까지는 강했었는데 이런 쪽에 대한 탄력들도 같이 변화가 될지 한번 좀 체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공매도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주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시장에 대한 여파를 생각을 많은 각도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나와 봐야 합니다. 나와 봐야 그들의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알게 되겠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시장 분위기 때에 그대로 숏 플레이만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롱숏, 특히 롱숏 펀드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초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둘 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섹터 내에서도 종목의 차별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섹터 내에서도 주도주의 모습들이 좀 더 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너무 긴장으로만 볼 필요는 아니다.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회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좀 차별화된 관점들을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종목별 대차장고 추이는 뭐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보다도 2, 3일에 한 번 정도는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서는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뭐 상호 관세 관련된 쪽들이죠. 미국은 어떤 자유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모습들인데 그 이후의 반응들 그리고 또 월말 월초다 보니까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미국과 중국 쪽에서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 쪽에 대해서 어떤 고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충격을 가져갈지에 대한 여부들도 확인해 보시면서 그때 마침 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역시나 빡빡하게 일정 속에서 시장의 변동을 좀 키우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를 잘 소화해 나갈지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호관세 발표가 이제 며칠 안 남은 가운데 관련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 국내 증시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막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김 대표의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신일섭 위원 탑3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인조이 공개에 급등했습니다. 게임스컴에서부터 기대가 됐었던 작품인데 출시 40분 만에 스팀 최고 인기 게임 1위에 올랐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 6만 명 돌파하고 역시 크래프톤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배그 원툴이다. 이런 그 논란이 많았었는데 배그 원툴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조이라는 이 완전히 색다른 장르로 성공을 한다면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원툴이라는 그 오명마저 벗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고요. 두 번째는 더본 코리아 소식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결국 주주총회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주주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에 경영 부실 논란에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뭐 농약통을 메고 기름을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글쎄 이 시장에서는 글쎄 하는 반응입니다. 이미 상장 초기 대비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지금 내놓은 대책도 가장 그 주주분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백다방 말고는 아무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백다방 말고 매출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건 홍콩 반점인데 홍콩 반점은 논란의 연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과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가가 부양이 되려면 백다방에 지금 몰아져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과 그거에 따른 실행 방안, 그다음에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HD 현대 마린 엔진 소식입니다. 엔진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와중에도 조선주는 조금 강했었죠. HD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 마린 엔진에 295억 규모의 선박 엔진을 발주했습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하는 11만 5천 톤급 탱커 4척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이 낙수 효과를 같은 계열사인 HD 현대마린엔진이 아주 충실히 흡수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예, 크래프톤 아까 저희가 체결 강도 시간에서도 다시 한번 좀 봤었죠. 더본 코리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일수록 그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 얘기할 때 이제 파이프라인이 하나냐, 뭐 세 개냐,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지적들. 그리고 원래 더본코리아가 상장할 때 상장해서 들어온 조달한 자금으로 이제 해외 진출하겠다라는 게 가장 사실 그 부분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은 뚜렷한 계획들이 나오지 않고 이 내수에만 좀 매달려 있다라는 거 역시 이게 좀 시장 투자자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죠.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이 더본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현재 국내 업계에 관련된 굉장히 좀 집중적인 심층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시 57분 다 돼갑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곤배 앵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제 출발 한 3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주 시작도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오늘 공매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상 체결 지수를 보더라도 오늘 양시장 급격하게 눌린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1.96%가량 빠지면서 결국에는 2,500선 위협을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 700선 결국에는 내어줬었죠. 오늘 2% 이상 빠지면서 678선까지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한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를 확인을 해보자면요. 일제히 하락 출발을 준비 중인데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4%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19만 1,400원대까지 주저앉은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역시나 1% 내외 빠지면서 결국에는 다시금 5만전자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도 일제히 2% 이상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시총 5위권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눌린 채 지금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유일하게 상승 출발 준비 중이네요. 0.1%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기아 역시나 3%에 가까운 낙폭, 완성차 기업들 관세에 대한 리스크에 역시나 이번 주도 좀 흔들릴 것으로 보이고요. KB금융 1%가량 빠질 것으로 보이고 네이버 역시나 2% 이상의 하락. 결국에는 오늘 네이버도 19만 원대로 좀 주저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게 SK 하이닉스였고요. KB금융 역시나 매도 상위 종목에 올라서 었는데 추이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이고요. 제약바이오 특히나 HLB가 4%가량 빠질 것으로 보이고 2차 전지도 대차전고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에코프로가 4%, 에코프로 BM이 3.8%가량 하락하며 10만 원선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 대장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4%가량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차익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대차전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차전고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좀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동시효과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오늘 초반 상황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이제 앞서 이제 고은배 앵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차장고 특히 최근 한 달 새 대차장고 이 비율이 늘어난 종목들, 그러니까 이 빌린 주식이 늘어난 종목들이 좀 의미가 좀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대형 대표주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한 달에서 삼성전자는 대차장고 오히려 마이너스 4%가 줄어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0%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SK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더 좀 많이 떨어지는 또 그런 이유로도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다 1.7%씩 지금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환율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환율 아까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1,469원이었는데 뭐 오늘 이런 식으로 간다면 1,470원 넘어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좀 보입니다. 자, 나오죠? 4.1원 올라서 1,470.6원 이렇게. 예. 출발 상황은 상당히 좀 뭐 사실 예상을 했던 겁니다만 무겁게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상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한번 두루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3월 31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올해 들어서 1, 2월 달에 좋았던 분위기가 3월 들어서 다시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상승률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3월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히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1.95%가량 빠지면서 2,50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1.8%가량 빠지면서 681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미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 불안감 속에 공매도라는 이슈까지 얹어지면서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자면요. 삼성전자가 동시호가 상황 때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1%가량 빠지면서 59,550원대에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3%가량 하락하면서 193,100원대에 출발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하락폭이 눈에 띄는데요. 엔솔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이상 빠지면서 5위권 내에서는 가장 큰 낙폭 그리고 있고요. 34만 1,000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3%, 현대차도 2.4%가량 빠지면서 우선 5위 안에 있는 대형주들은요. 최소 1에서 그리고 4%가량의 낙폭을 그렸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셀트리온도 결국에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상승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하락으로 출발을 했네요. 1.8%고요. 기아도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KB금융만 지수 하락 대비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나 1.7%가량 빠지면서 우선 10위권에 있는 종목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5일 차트 보더라도 최근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위부터 15위 살펴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HD 현대중공업 사실 조선주들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HD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 역시나 1.3%, 철강인 포스코홀딩스가 좋지 않습니다. 4%가량 하락을 하면서 27만 9,750원대에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저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좀 버텨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20위까지 일제히 하락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폴란드에 대해서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위기 전체적으로 경색되다 보니까 1.9%가량 빠지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일제히 하락합니다. 카카오도 1.8%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0위권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 자체를 크게 누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 반갑네요. 알테오젠이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0.28% 아주 소폭입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좀 버텨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BM이 4%. 오늘 에코프로가요 6%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정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HLB가 3%가량 빠지면서 순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4위로 조금 밀려난 모습, 지금 6% 이상으로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가량 빠지면서 지수 하락 대비는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버텨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는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천당제약도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1.2%가량 하락합니다. 그래도 파마 리서치가 지금 낙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힘을 내주려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노공업 HP, SP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역시나 좋지 않고요. 펩투론이 오늘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지금 당뇨 관련된 그게 혈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14%가량 심혈관 질환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만 관련된 기업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좀 시세를 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주들 버텨주는 SM이 특히나 오늘 0.19%가량 빠진 채 지수 하락 대비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셀트리온제약 하락하고 보로노의 펄어비스 게임주도 일제히 무너집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오늘도 한 2%가량의 반등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20위권까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전반적인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부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 좋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연 오늘 개장 직후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대자전고가 최근 한 달 새 많이 늘어났던 종목들 몇 개 이제 제가 또 기억나는 종목들 좀 주로 살펴보니까 확실히 좀 오늘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역시 대자전고가 많이 늘어난 종목들이 공매도에 집중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던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공매도가 실제로 뭐 들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 확실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크다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그 눈에 띄고 반도체도 소부장 쪽도 좀 낙폭이 좀 크다 이런 부분들인 거고, 예, 좀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앞서 말씀 보셨던 것처럼 알테오젠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좀 플러스는 사실 그 종목들 정도 한두 종목 플러스고 대부분 다 오늘은 파란 색깔 일색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죠. 이제 시장 출발 상황 이렇게 좀 시가총액 중심으로 봤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또 두 분한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코스피는 2,500선 턱걸이 중입니다. 지지를 할 듯 말 듯 한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작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 지금 다시 살짝 확대가 되는 모습들인데 지난 보통 시장이 하락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하방의 각도가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다는 쪽에서 조금만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시장이 더 크게 밀리는 것보다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 동향들은 또 마찬가지로 9시 반 넘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또 외국인들 현물 매도도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기관 쪽은 또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해서 2,500선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또 밸류 메리트가 나오게 되면 연기금이 또 그동안에 좀 정체 아니면 고민하고 있다가 오히려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그래도 기대할 버팀목이 있다라고 관점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한 번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업종별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뭐 살펴볼 것도 없이 다 섹터는 하락입니다. 전반 모든 섹터가 다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금속 업종 쪽이라든가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소형주 쪽이 조금 더 나은 부분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워낙 중소형주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오는 것 같고 일단 보험 쪽들 그리고 음식료 쪽들이 하락은 하락이지만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낙폭을 키우는 쪽의 섹터는 기계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 3%가 넘네요.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화학, 의료정밀, 금속, 전기전자 아직 약간 지난 시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들이 오히려 좀 매물 압박들이 좀 커진다라는 흐름들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별 종목들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무슨 윤활유, LPG 쪽들은 시장이 약할 때 강한 그냥 보험 성격 쪽의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낙폭이 큰 쪽들은 리튬 관련된 쪽들 낙폭이 좀 크고 게다가 2차 전지 관련된 쪽들과 또 반도체 쪽에 중소형주가 들어가 있는 소부장 쪽이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또 HBM 관련된 쪽들이 낙폭이 크고 그 AI 또 소프트웨어 쪽들도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예고됐던 모습들이 낙폭을 키우는 게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줄일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일단 계속 눈길이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참 오늘 같은 날 시장 보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좀이라도 긍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날이긴 합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저도 좀 말씀드리면서
수급을 좀 봤는데 지금 코스피는 980억이니까 지금 뭐 장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980억 크죠. 근데 코스닥은 또 67억 좀 플러스네요. 물론 이 플러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고 기관이 지금 일단 적지만 두 자릿수긴 하지만 지금 코스피 81억 또 코스닥 44억을 좀 사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선물도 지금 970개억 정도 사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연기금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사고요. 예, 한번 보죠. 지금 일단 초반 상황 외국인은 코스피만 좀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입섭 위원님 출발 상황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500.61입니다. 2,500 붕괴 직전이고요. 56.55포인트 빠지고 등락률은 2.21%입니다. 코스닥은 680.06, 680선이 위태롭죠. 마이너스 13.70포인트 빠지고요. 마이너스 1.97% 빠집니다. 자, 1개월 대비로 코스피가 플러스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로써 이제 다 마이너스로 전환됐네요. 1개월 대비로 코스피 마이너스 1.18,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7.90%입니다. 자, 3개월 대비로도 다 까먹었는데 코스피가 3개월 대비로 이제 4.17% 플러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3개월 대비로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마이너스 1.02%. 그리고 차트를 보시다시피 역시 제가 말했듯이 결국에는 3월달 겨우 단 2거래일 남겨놓고 그 밀리는 바람에 차트가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죠. 저렇게 끝나버리면은 4월달 처음에 시작하는 날부터 엄청난 압박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그 구간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4월달에는 머리에서 더 밑으로 내려온 그 이동평균선을 맞이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코스닥은 더 심각하죠. 지금 코스닥은 지금 밑으로 완전히 이동평균선에 내리 꽂았는데 거기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4월달 초반부터 2022년도부터 2023년도 초반 그 저점 테스트를 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순간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 차트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거 1,490원 돌파 시도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차트의 모습은 지금 1,470원에서 횡보를 지금 한 일주일 거래일 동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2025년도 초반과 2월 달에 그 고점인 1,470원 매물벽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이제 1,490원으로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죠. 결국에는 그 수급이 들어왔을 때 해냈어야 됩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그리고 3월 26일 날도 3,500억. 이 2조가량을 땡겨줬는데 원달러 환율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찜찜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판이 바뀌었죠. 원달러 환율, 달러 가치가 올라서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이 현상이 그 원화 자산을 버리고 그럼 이제 약순환이 되풀이돼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주식을 파니까 또 달러 가치가 오르고 지금 계속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다시 판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3월 28일 날 6,400억 팔았고 오늘 무려 1,500억입니다. 벌써 지금 이렇게 되면 6,400억을 넘는 순매도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잘못하면 오늘 거의 1조가량 순매도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구간이고요. 차트, 수급 다 망가졌습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거 3위 LG에너지솔루션하고 16위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지금 이 관세가 상호 관세가 부과돼서 뭐 미국은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가가 많이 드는 거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그 3원계, 4원계 해가지고 LFP 배터리에 비해서 기술적 우위에 중점을 둔 전략을 뒀잖아요. 그게 최악의 악수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원가가 많이 들고 중국한테 비빌 수 없는 것들은 완전히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 거 뭡니까? 4위의 에코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공이 가장 많이 빠지는 건 2차 전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3원계, 4원계 기술적 우위의 방점을 찍어서 거기를 확대했던 전략이 지금 완전히 악수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저 2차 전지주들은 저점 붕괴를 2차, 3차를 아마 각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3위의 SM하고 15위의 펩트론 하나 버티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물결을 이겨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들이 오늘 유난히 더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9시 15분 됐고요. 섹터별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배 랭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섹터는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2차 전지 많이 빠지는 섹터인데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3% 이상 빠졌고 리비안도 4.6%가량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호재가 하나는 있어서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삼성 SDI가 국내에서 첫 4682 배터리 양산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미국 고객사에 초도 공급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의 비아디 회장이 자율주행화를 2, 3년이면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에 대해서도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호재가 지금 게임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인조이가 출시가 되면서 밸류에 대한 상승 가능성,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섹터 자체는 좀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모듈러 주택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재 관련돼서 모듈러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까지도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들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개장한 지 지금 한 17분가량 흘렀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셉니다. 외국인 1,600억 원 이상을 지금 던지고 있고 그 물량 개인이 소화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입니다만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 자체를 막기는 역부족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나옵니다. 다만 매도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만 강한 매도를 지금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전업종 하락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학 업종의 낙폭이 굉장히 크고 기계도 4%에 가까운 낙폭 그려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과 함께 2.9%가량 빠지고 있고 의약품도 대형주 위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다만 지수단 대비 그래도 버텨주는 게 보험, 음식료, 그리고 증권,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낙폭이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그래도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는 상승률 나옵니다. 특히나 반도체가 1.3%가량 강한 상승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출판 매체가요 8%가량의 강세가 나오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출판 매체 복제가 보통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업종별 등락률을 보게 된다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으로 매기세가 좀 쏠리고 있다는 것을 업종별 등락률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한솔 PNS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잦은 상태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윌비스 23%가량 상승하는데 적정 감사 보고서 제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선주가 오늘 강하게 상승합니다. 역시나 품절주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적은 종목, 적은 개수로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세가 나온다는 건 시장의 분위기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하죠.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신라섬유가 24%가량 상승하고 형지글로벌 이재명 당대표 테마주입니다. 21%가량의 강세, 더테크놀로지도 18%가량 오르면서 지금 443원, 골드앤에스도 지금 400원대입니다. 동전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굉장히 작은 종목을 중심으로만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떤 거 오늘 같은 날 참 찾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네, 일단 주가의 낙폭 커지는데 약간 시장이 그냥 회피하는 종목 쪽으로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안전판 역할을 할 게 뭘 것이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석유 관련된 업체가 강한데 그냥 올라갑니다. 예, 흥구석유 같은 경우고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 특히 시장의 숏 종목이다라고 알려진 종목들인데 석유 도소매 관련된 쪽인데 이 회사가 GS 칼텍스에서 뛰어다가 대구 경북 지역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쪽에 산불이 나서 뭐 수요가 좀 늘어나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추가적으로 강한 모습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항대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을 좀 이용하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시장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미국 중국과의 또 마찰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보니까 또 유니온 같은 경우도 3.5%대 지금 현재 아까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회피하려는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주된 투자 아이디어가 돼서 계속 또 확보가 될 수 있을지는 주가 탄력들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도로 시장이 좀 약간 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는구나라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또 시장에서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임의용 쪽에서 확대가 되면서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6%대, 한 3%대가 못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상승폭은 살짝 줄이네요. 네, 그런 가운데 동방 메디컬은 말 그대로 동방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방 관련된 쪽에서 의료기기 지금 납품했던 회사인데 그 중에서 이 회사의 특징이 필러 쪽도 있습니다. 의외로 필러 쪽이 수출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모습들이 이어지는데 일단 뭐 박스권 움직임이고요. 지지했던 데 부근을 하단부 지지하다 보니까 다시 상단부 쪽을 시도를 하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이 주도를 하면서 시장의 탄력을 받아가기는 일단은 아직은 뭐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상단부에 대한 한계 정도까지 보시면서 시장 대비 좀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방어하는 종목들 쪽으로만 오늘 좀 강하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경기 방어주라는 말이 뭐 되려 있겠습니까? 이런 날 같을 때 이렇게 장이 급락을 할 때 이제 낙폭이 좀 덜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플러스를 하거나 또는 이런 종목들 과하게 또 플러스하면 그건 또 뭐 좀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도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선물까지 지금 현 선물 다 선물도 매도 규모가 지금 3,700, 3,800개 가까이 지금 급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이 지금 어쨌든 양시장 다 개인이랑 같이 동반 순매수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연기금도 좀 그렇고 기관은 연기금 주도로 좀 순매수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입사위원님 또 종목별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섹터별 상승률 순위로 보겠습니다. LPG, 윤활유, 아스콘, 모듈러 주택, 요소수 이런 것들이 강한데요. LPG,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그 중소형 극동유화까지 중소형 석유 회사들이 GS, S-오일 이런 것보다는 강하게 움직입니다. GS, S-오일은 마이너스인데 이런 것들이 강하죠. 뭐 지금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전통적인 큰 대형 석유주가 움직이지 못하죠. 지금 그 트럼프가 푸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냐, 둘이 친구를 맺었냐, 뭐 그 얘기가 계속 있어서 진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제는 젤린스키 편을 들더라고요. 도대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푸틴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한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플러스 알파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까지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바로 이전에 그 엘살바도르 사태 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 흥구석유 극동유화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연과 환경이 또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산불이 지금 일어난 지역이 이제 진화는 되었지만 이제 거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모습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연과 환경 SY가. 저런 것들은 다 지금 시가총액이 작고 그렇죠. 움직임이 굉장히 과도하고 그리고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 눈에 띄는 것을 종목을 꼽으라면 저런 것보다는 지금 현대 로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로템 오늘도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자, 2028년에 LA 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역사 뭐 아주 오래 사신 분은 모르겠는데 LA 올림픽은 역사책에서만 봤던 올림픽이죠. 다시 2028년 지금 3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LA는 올림픽이 올리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낙후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이나 LA 뭐 대도시인 것 같지만 가끔 지하철 나오는 거 보면 야 우리나라 7호선 9호선에 비해서도 진짜 낙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현대로템이 그 전동차 사업을 수주를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방산 플러스 알파가 있는 LIG 넥슨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다른 현대로템의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격하게 눌리는 가운데서도 버텨주고 있는 종목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의 상황 알아봤고요.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예고됐던 모습 같습니다. 시장에서 미국 시장 급락과 함께 이번 주 주초에는 아무래도 긴장하는 모습들이 역력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뭐 거래 없이 그리고 또 낙폭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이 5천 개 이상 외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밀리는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타는 이럴 때 필요한 종목들은 관심 있는 종목들은 사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무조건 이제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시장에 대한 압박보다는 지금 오히려 좀 걱정보다 강했던 섹터들이 오히려 공매도의 흐름들을 벗어나고 더 강할 수가 있는 모습들도 찾아보면서 일단 마음에 드는 종목들은 그리고 또 노렸던 종목들은 이런 때 비중을 좀 늘려도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해주셨고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4월 2일 관세 해방의 날 이후 시장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자입니다. 자, 지금 환율이 1,490원을 가버리려고 하는 지금 이 모습에다가 트럼프가 러시아까지 이제 적으로 돌리며 뭐 진짜 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유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물가까지 오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쓰리고가 오는 겁니다, 지금. 쓰리고의 지금 이 어떤 그 모습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이길 수 있을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최근 이제 시장의 조정과 함께 그 조선 섹터에 대한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인 동성화인텍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섹터에 대한 조정이 사실은 4월 들어서 이제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선 3사의 27년 이익 추정시가 후판 가격이 동일한다는 가정하에서는 1조 원대 후반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상 과도하지 않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섹터도 마찬가지 시차 전망치가 이와 동일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LNG 단열재 시장은 LNG 시장의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LNG 본행제 기술은 이제 프랑스의 GTT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GTT 승인 제품만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폴리우레탄 기반의 본행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동사가 기존의 LNG 본행제 사업 외에도 일단은 신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 LNG 연료 탱크라든지 또 FLNG에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동사의 주가에 좀 밸류에이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된 부분인데 이제 현대차 벤더사들과 수소 저장 관련 국책과제도 동사가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24년 기준 동사의 주가 수준이 PER 대략 한 14배에서 15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좀 과도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FLNG 등 이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이야기해 주시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조선 섹터에 대한 기술적인 가격 조정이 이제 4월 들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27,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000원으로 짧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이 조선 관련주인 동성 화인텍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관세 소식,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게다가 테슬라의 인도량 등 이 굵직한 이슈에 한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 이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내내 이 뉴스에 좀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테슬라 CEO가 창업한 스타트업 XAI가 있는데 네. 그 SNS인 그 X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 그 가치가 48조 이상으로 네. 했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이제 그 법인이 출범하게 되는 건데 네. 의미가 좀 상당한 건지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정확한 잣대가 좀 필요해 보여서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고요. 그래요? 부정적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X와 X.AI, 요즘 XAI는 여러분 아시는 그록이라고 하는 AI 모델을 최근에 2월 달에 선보였죠. 네. 그록 3가. 그래서 대단히 그록 2까지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록 3을 가면서 현재 오픈 AI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드하고 동등하게 겨룰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우 단기간에 이룩해냈기 때문에 좋은 성과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오픈 AI의 챗GPT라든지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또는 전문가들이나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클로드라든지 그다음에 이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워낙 지메일이라든지 구글의 검색이라든지 이런 데 붙일 수 있는 이런 베이스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록이라는 것은 성능은 좋지만 맞닥뜨는 사용처를 찾고 있지 못했다라고 본다라면 X에 있는 즉 과거의 트위터죠, 여러분. X에 이제 벌써 이미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거든요. X하고 통합됨으로써 X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합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한국 돈으로 큰 돈이 40조가 넘는 돈이지만 사실은 2022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는 440억 달러였고 이번에 인수했던 돈은 한국 달러 돈은 33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 110억 달러 정도가 마이너스 됐는데요. 원래 가치가 5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높게 가격을 책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평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고평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평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X.com으로 변화시키면서 꿈꿨던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 앱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사실은 페이팔 이전에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X.com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동일하게 집어이면서 우리 중국의 위챗과 같이 여기에서 소셜 미디어도 보게 되지만 기능도 하지만 여기서 금융 결제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간편하게 실현해 줄 수 있는 것이 AI입니다. AI가 여기 붙게 되면은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테스트를 중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셜 미디어에 AI를 결합시키는 것은 지금 X.com이 무모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메타도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용자들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AI가 결합되면서 요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쪽에서의 광고 효율성들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메타의 수익성이 계속 증가하면서 메타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X.com에 XAI가 결합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광고 효과가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제 의미 있게 $1,000억 지금 넘는 평가를 받게 되는 X.AI와 테슬라의 결합도 여러분 한번 궁금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미 작년에 얘기를 했죠. 테슬라가 X.AI에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에서 이걸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올해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록이라는 서비스가 지난주에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OS를 발표하면서 AI를 결합하면서 이렇게 음성으로 자동차에 대한 명령을 주거나 자동차의 어떤 시스템과 대화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는 그록 기술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에 잘하면 테슬라가 X.AI에게 일부 지분 투자를 하면서 X.AI의 기술들을 테슬라 자동차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략은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좀 짙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머스크를 반대하는 그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문제이고 테슬라의 그 매장 곳곳에 시위대가 결집하는 등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판매 대수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이 4개 국가에서 한 200여 군데 테슬라 매장에서 시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 단체들에 의해서 조직화돼서 동시에 뭐 주말 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열려지고 있는데요. 당연하게 이것은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떠한 이것이 뭐 의도해서 했던 간에 이것을 테슬라 차량을 불태우는 것을 뭐 테러리즘이라 규정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테슬라 잠재 고객들에게 무언가 한 발짝 지금 사면 안 좋은 건가라고 하는 불안한 심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 수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이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 날 발표되는 1분기 판매 대수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지금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반대 시위가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권과 미국권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매출에 특히 2월 달에는 유럽이나 1월 달과 2월 달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매출이 많이 급감했다는 소식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결합한다라면 특히 1월 1분기 인도량이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해가지고 정말 30% 내지 40% 작년 대비 빠져버리게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말 사이 여러분도 일부 보셨겠지만 미국 폭스뉴스하고 도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효율성위원회에 있는 전체 중요한 간부들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현재 도지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반대 시위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침 또 잘 말씀해 주셨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4월 2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테슬라의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라서요. 어느 정도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작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2024년 1분기에 38만 6,810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정확하게 혹시 자료화면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하고 영국의 유럽의 통계들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보험업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수를 대비로 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를 추론하는데요. 맨 밑에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것이 2025년 1분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 두 주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많이 추격을 하고 있다. 이게 누적 판매량입니다. 누적 판매량이기 때문에 맨 밑에 있긴 합니다만 작년 2024년 1분기하고 거의 지금 근접해 동일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몇 주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1, 2주를 갖다가 이거를 올려버리면 사실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되겠죠. 전 충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분기 대비 2025년 1분기의 판매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유럽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유럽은 확실하게 뒤쳐져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보면은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하면서 작년 1분기보다
예상보다 적게 판매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0% 정도의 판매가 급감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마지막 주하고 3월 첫 주부터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모델 Y 주니퍼가 지금 배송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금 예약했던 대기 물량, 대기 수요들이 풀리고 있으면서 3월 달에 지금 추격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데이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가 어느 정도일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작년이 이제 38만 6,810대였다라면 저는 36만 대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6만 대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36만 대가 저는 기점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의 예측은 이미 40%의 이 판매량이 급감할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36만 대 정도면 그렇게 많이 급감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테슬라가 이번 판매 수치가 36만 대를 넘어선다고 한다면 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36만 대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더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만 대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꼭 36만 대가 팔렸다라기보다는 36만 대 정도로 전후해서 판매량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각 4월 2일이 될 것 같고요. 36만 대를 기준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그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리겠네요. 네네, 아주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니까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사실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서 CEO의 그 밉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분위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이런 건 이제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술력입니다. 전기차에서는. 근데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웨이모와 이 테슬라의 기술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께 여쭤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매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두 가지 부분에서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레이더하고 라이다라는 센서를 달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레이더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빛을 앞으로 쏴서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서 앞차에 있는 그 간격이라든지 앞에 있는 물건과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거고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음파를 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특히 여러분 어두울 때라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눈이 올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메라는 어두울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전방을 정확하게 주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레이더하고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눈, 비, 어둠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금 이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창해 왔었고요. 초기에는 라이더하고 레이더를 테슬라도 썼다가 테슬라는 이것을 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멋진 얘기를 했죠.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운전하는 인간이 라이더하고 레이더 없으면 운전 못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인간의 눈을 우리는 모방하는 것이 AI이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초기에는 또 레이더하고 라이더의 가격이 비쌌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대량 생산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저런 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웨이모 같은 경우 레이더와 라이더를 타다 보니까 일반 차량에는 할 수 없는 특수 차량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거는 전형적인 택시에만 쓸 수 있고 나머지 차량에는 부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주에 유료 결제가 지금 15만 건이 일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도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내로 도쿄에서도 상용화하겠다. 근데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 도시에 흔히 말해서 고정밀 지도라고 해서 HD 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걸 찍으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 차이점 대규모로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특수 로봇, 그러니까 택시용 차량에서도 로봇 택시가 가능하겠지만 모델 Y나 모델 3에서 모델 S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사실상 동일한 하드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서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수 차량에서만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된다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역시 파괴력이 있는 것은 만약에 전제 조건으로 테슬라의 FSD가 지금 13 버전이 나오지만 14나 15에서 분명하게 웨이모하고 동등한 수준을 이루어내는데 전면적으로 모든 차량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파급력은 테슬라가 더욱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게 시장 접근을 취하는
두 브랜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각각의 매력이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죠. 네. 이런 부분 잘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데이터 말씀도 해드렸지만 중국의 전기차 비아디의 추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작년 4분기 신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5에 들었고 이미 작년에 테슬라의 판매량은 넘어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와 더불어서 지금 과연 비아디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 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는 관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선은 비아디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처럼 구글 웨이모보다 더 테슬라에게 강력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이제 테슬라를 앞서기 시작하고 있고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4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작년에. 그리고 연 매출, 작년 2023년 토탈 매출을 보게 될 경우에는 1,000억 달러가 넘어섰는데 테슬라가 977억 달러, 즉 매출 부분에서도 테슬라가 앞섰고요. 다만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인데 이제 중국은 전기차 판매량을 갖다가 이 신에너지차, 그래서 NEV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만 보면 정말 많이 팔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예를 들면 427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그런데 순수 전기차, 왜냐하면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는데 이걸 비교한다라면 물론 거의 뭐 차이가 안 나요. 테슬라가 작년에 179만 대를 팔았고 마이너스 1.1%의 실적이었죠. 2023년 대비. 비아디 같은 경우는 176만 대를 팔았습니다. 겨우 2, 3만 대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이 추월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지금 비아디가 쓰고 있는 건 하웨이의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웨이 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제 딥시크 붐을 타면서 DY가 자체 개발에 나서겠다. 근데 BYD는 배터리 부분에서도 성능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중국에 워낙 자율주행과 관련된 개발자의 그 인력풀이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웨이에 있는 일부 개발자를 스카우트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중국의 BYD가 빠른 속도로 쫓아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관세 부분인데요. 관세는 사실은 여러분 크게 BYD가 충격받을 게 없는 것이 미국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뉴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0%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더블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미국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BYD는 관세가 지금 매겨져 있고요. 중국 전기차 전반에 대한 차등 관세들이 지금 매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관세를 안 받기 위해서 헝가리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공장을 짓게 되면은 유럽연합 내부이기 때문에 관세를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BYD는 그래서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부지 선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작년에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말기에 중국 정부가 스톱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들어올 경우에 관세가 나올 건데 그건 멕시코에 해도 관세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 지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즉 미국 시장은 포기한다라는 것이 BYD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여러분 BYD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브라질이고요. 2위가 태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국가별로 할 때는 그다음에 영국이나 독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2위는 유럽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없이도 이미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는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BYD 같은 건 봅니다만 중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맥락은 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의 뭐라 그럴까 주가를 2배로 추정하는 ETF를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은행이 투자 주의를 내렸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관세와 그리고 인도량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해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오늘 강정수 블루다 AI 센터장과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렇게 좋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3거래 연속 양시장이 떨어지고 있고 수급은 매매 공방이 펼쳐지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니까요. 환율은 1,470원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였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